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공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논은 상관치운론이에요. 오늘은, 이 1번서부터 쭉 강의를 하는데요. 큰 대략, 상관격이 어떤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재성을 쓰겠다고 그래요. 상관에서 용재. 그러면 이건 일주가 강해야 돼요. 일주 안 강하면 절대 재성을 쓸 수가 없어요. 일주 약하면 뭘 쓰냐? 인성성이죠, 뭐.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흉격은요, 웬만하면 칠살격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의 동태를 살핍니다. 물론, 길격 같은 경우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정관이나, 뭐 정관격이라든지, 식신격이라든지 이럴 땐 일주 동태를 잘 안 살펴요. 그리고 그걸 용신으로 잡고서 그걸 해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선 지금 흉격장에 들어와서는 일주의 동태를 살피고요. 일주가 약하면 일주를 도와주고요. 또 그리고 상관이 강하면 상관을 재서 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흉격이니까요. 칠살도 재서 쓰라. 칠살은 뭘로 재쓰라? 식신으로 재쓰라. 상관은 상관은 뭘로 재쓰라? 예, 인성으로 재쓰라. 상관 배인이 최고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첫 번째는요, 재성을 쓰겠다고 하셔요. 그러면 이건 일주가 강해야 됩니다. 제왕신경하면요, 즉, 대운에서 용신을 잡을 때는 인성과 비겁이 좋다. 신강하고 재천하다, 그러면 재성이 약하다라고 하면 재성운으로 가는 게 좋죠. 상관은 더 좋고요. 신강하면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상관폐인이에요. 이건 일주가 약하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폐인이에요. 이걸 뭐 흉격이라 해서 두드러 패서 재해서 쓰라. 물론 그런 소리도 되지만 상관격이면 일주가 설기가 될 것이라. 월주에 상관이 있으면요, 일주가 설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인성부터 찾아야죠. 오늘 사례명조 설하고가 자기 사주를 갖고 예를 든 사주가 있어요. 제가 얼른 따다가 설하고 사주를 설명해 드릴게요. 상관격이에요. 설하고 사주도요. 이런 건 전부 다 인성을 써서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상관과 겸해서 용 쓰는데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쓰겠다?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러나 인성을 쓸 땐 상관이 있고 재성이 있어서 둘 다 많으니까 일주가 강해서 재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죠. 자, 이 사주 보세요. 토금 상관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가 강하잖아요. 수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비겁 쓰는 거예요, 비겁. 비겁을 쓰면서 인수를 쓰니까 이 사주 도통제 사주는 통제명이니까 사주가 좋겠죠. 화운이 오면 이 사주는 끝내줍니다. 모군도 와서 깨질 때 깨질 망정, 모군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플러스 한시 되겠죠. 그러네요. 수체 토화염지에서 토가 불영하면 어떻게 된다? 뭐 화목으로 흐르면 좋겠죠. 뭐. 그런데 이 사주 6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곧 신대운만 벗어나면요, 역대운이니까 화목으로 흘러서 통제까지 지낸 사주죠. 이렇게 일주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일주를 보면. 일주를 봐라. 일주가 신약하냐, 신강하냐에 따라 틀리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일주가 강하죠. 왜? 화가 채니까요. 인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강하니까 토금 상관격에서 인성이 강하면 이거 상관이 어떻게 돼요? 상진. 다 사라져 버리려고 하죠. 근데 이 술토가 여기서 유술, 금국을 이루면 은근히 금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이 술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화가 강하니까요. 자, 수운으로 왔네요. 계축대운까지 좋죠. 승상대운, 승상이니까요. 갑이 늘면 대운에는 안 좋다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때려잡아라 라는 것보다는 재서 쓰는 것과 또 일주가 강하면 뭐를 쓴다? 재성을 쓴다. 재성을 쓴다. 상관생재하는 거죠. 그렇게 씁니다. 이거 용상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은 상관이 너무 강하니까요. 살도 쓰고 인성도 쓰겠다는 거예요. 둘 다 쓰는 것이죠. 이제 체기위예요. 체기위. 지난번에 한 거죠. 그리고
하강로명이고요. 예, 이게 지난번에 한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게 또 상관에서 대살했어요. 이건 말 잘못하면요, 예, 뭐죠? 살이 제사라는 게 퇴거할 수도 있죠. 이런 때는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은 꺼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이 재성은요, 상관의 기운을 빼서 살을 도와주긴 하는데 왜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좀 다음번에 봅시다. 살이 중하고 상관이 중하고 살이 가벼울 때 운은 인성운으로 가든지 재성운도 길하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칠살이 뿌리가 깊으면요, 저 운에선 상식으로 와라. 예, 저 상식으로 와서 칠살을 죽여줘야죠. 인수신앙도 역시 길하다. 이 봉제, 이 흉이다. 재성을 만난 봉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하고가 끼어들었어요. 자기 사주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얼른 제가 끌고 왔습니다. 저 칠살장에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칠살에서 잡기 칠살절에 보니까 설하고 명이 있더라고요. 자,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 대살했어요. 원국에 인성이 없어요. 예, 자기께 인성이 없습니다. 예. 보통 인성을 써서 화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두 가지다 이거예요. 상관을 제하고 부신, 일주를 도와주기 때문에 양수 겹장이 되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운이 되는데, 낙오지조는 내 사주, 낙오의 사주는 어디에 있느냐면 논견 잡기 칠살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쫓아 올라가서 봤습니다. 시야라. 상관이 왕하고요. 살이 가벼울 땐, 즉 제살퇴가가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인성을 써서 위살, 살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진실로 아름답다. 재운 역시 길하다. 왜? 상관이 강하니까요. 거래의 명지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요, 요 사례명조, 요거를 먼저 딱 집어 넣어놨어요. 무명시 8인데요. 이게 8이 아니라 11번으로 해서 나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무명시는 8번은 이미 넘어갔고요. 이건 11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나중 얘기고요. 낙오가 이 자기 사주를 가지고 떡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칠살격입니다. 예, 맞죠? 진토 속에 개수가 있으니까 살이 강하죠. 그런데요, 이 살보다 더 위험스러운 건 뭐예요? 예, 이게 지금 금이 더 위험하죠. 그렇죠. 금체니까. 화목용조니까 화목용조니까 화를 먼저 써요. 그럼 이 병술도 좋아요. 왜? 이 병화에 뿌리를 내려서 좋긴 한데, 일단 이 사주는요, 인성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주다. 인성이 없는 게 화살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금이 강하니까 칠살도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화살하는 게 최고 좋죠. 제살보다. 물론 여기 이 제살을 한다고 그러면 화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이 운이 들어와야 돼요. 천간으로 이 갑을목 들어오니까 아마 이때가 최고 좋은 전성기가 됐을 겁니다. 이 사주는요. 아마 이분이 낙오씨가 공무원인가 그랬어요. 청말에. 예, 청말에 공무원 노릇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정대원 끝나고 나면 뭐 별거 있습니까? 썩 좋은 사주는 아니죠. 자, 잡기 칠살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천간으로 투재, 재성 안 나온 거 오히려 더 좋아요. 이렇게 지지만 있는 게. 이미 불능이 제자약살이다. 그럼 이게 살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뭐 한 것인지 모르지만 살은 못 씁니다. 이 사주에서는. 일주가 약하니까요. 역시 불가의 식재살, 식신을 가지고 제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이 살도 못 써요. 사실은. 오히려 여기서 무술이 왔으면 오히려 더 좋죠. 제살을 하죠. 을목 여기 장진, 목이 이게 인수가 없는 게 참 문제예요. 우락 공망, 또한 공망으로 떨어졌대요. 아마 이게 목이 공망인 것 같습니다. 공망까지 보시면요. 화살무력, 살을 화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단 배합에서 필요한 것은 거듭해서 마땅히 취할 건 인수를 취해서 용신으로 하는 것이다. 인수운이 들어와야 뭐 취하든 말든 하죠. 즉 통관시하라. 맞습니다. 통관을 해야 돼요. 인이 만약 유력했다면 역시 가축이 귀함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귀함을 못 취하고 있는데 비겁대운이 들어오고 여기 인운이 들어와서 아마 이때가 최고 좋은
시절을 만났을 겁니다. 감두에 불투제청, 청관으로다가 재성도 투출해서 깨끗하다라고 해서 이제 또 이걸 얘기해요. 진실로 불안어 잡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 이게 탈탈승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탈탈승상 사주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살격에요. 인비를 쓰죠. 자, 나고 사주를 한번 제가 배드릴게요. 좀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아마 이 사람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사주는 안타깝죠. 뭐. 철하고 며칠이죠? 네, 여기까지예요. 물론 지금 어려서 지금 18살이니까 여기 좋고요. 갑오을미까지는 좋아요. 네, 그리고 병정대운 지나고 나면 신유대운 와서 물론 저 화를 천간했던 화요. 저것만 안 끄면 돼요, 사실은. 예. 용신이 천간에만 있으니까요. 저거 끄는 운이 임계수 운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계대운 들어왔으니까 좀 어려서 고생을 하겠죠. 사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사주는 지지로는 그렇게 저 병화를 끄지 않는 극하지 않는 사주 오행만 안 들어오면 그래도 무난히 그럭저럭 지나갈 수는 있다 라는 거죠. 비겁을 가지고 사니까요. 네. 그러나 썩 크게 세상살이를 활발하게 할 활동을 못할 사주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예시명저 이제 이렇게 11번을 쓱하니 넣어놨어요. 사랑과 이걸 또 자기가 가만히 갖고 온 것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뭐예요? 화토 식신격인데 이걸 상관격에다 집어넣는데 이 기토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거 뭐 빼고 사실은 이거는 제격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건 나고가 추천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이 사주는 어디서 좀 냄새가 나냐? 적천수 천미에서 갖고 온 거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지금 푸는 게 그래요. 자, 봅시다. 무술, 기진, 사토예요. 네, 무술에서요. 기진, 네, 사토예요. 상관이 중하다. 네, 그렇죠. 상관이 중하겠죠. 네. 그러나, 상관이 중하다 칩시다. 네. 신금이 투출하든. 상관 생겨하니까요. 네, 그래서, 시봉, 해수, 독살. 살이 유일하게 이렇게 태어났죠. 이게 토체 목수용조니까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오질 않아요. 그럼 목은 없으니까 금은 토가체니까 금은 플러스 한신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간다. 네, 그러나 이 미토 대운 되면 썩 좋을 리가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미토까지는 되네요. 그러나 이 오대운이 되면 썩 안 좋다라고 하네요. 가보대운에. 자, 그래서 신운에 설토생수에서 아름답다. 요 운을 딱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을미대운이 되면 괜찮죠? 목국이 되면서, 예, 좋은 거예요. 해명이 목국을 했다. 아마 목국에서 제토, 이 살을 보호하니까 과감연동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적천수 천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갑오운에, 자, 봅시다. 갑기합토 해서 화상, 상관으로 변했고요. 예, 그리고 유년, 기사년에 충거 해수하는 바람에 불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갑오대운을 넘기지 못한 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우명시 11번으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뭐 봅시다. 제가 뭐 한마디 얘기했겠죠. 이 명절은 아마도 설하고가 적천수에 있는 명절을 가진 듯한 냄새가 나요. 이거 하나 띄어야 되나요? 설명하는 스타일이 임철조님의 방법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상관에서 중에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명조 11번을 보겠습니다. 문명씨 사례명조가 아니라요. 11번. 네, 됐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토체니까 지금 괜찮아요.
네, 을미대우까지 괜찮아요. 해명이 목국을 이루고요. 가보대운을 넘기지를 못하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또 이제 이게 또 평주자 설화고가 칠살이 뿌리가 깊어요. 예, 칠살이 뿌리가 깊다라고 한 것을 그건 뭐예요? 이 병화 칠살이 뿌리가 깊다라고 했어요. 인목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주는요 식상 용비격으로 특수격이 나오는 사주입니다. 식신이 강합니다. 수가 최 이거 계유에서 축유 금국을 이루고요. 비겁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칠살 뿌리가 깊어서 마치 만약 뭐와 같다. 근데 절광성장의 장재양의 사주와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설화고가 추천한 사주예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물론 여기서 지금 이게 뭔 격으로 잡았길래 식상격이죠. 지금 삼각격 하는데 식상을 해보면 어떡하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네, 쓰고. 자, 봅시다. 장재양의 사주. 여기 있네요. 계유. 그렇죠. 장애인. 경자. 네. 수채입니다. 물론 이게 수채 토화 용조에서 토화도 없고요. 화 이건 못 쓰는데요. 목도 그렇고요. 이 식상 용비격으로 나갑니다. 금을 용신으로 해요. 차조가 일단 설화고 설명을 한번 봅시다. 차조가 비록 원령은 상관이라 하지만 이 상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 개수가 투출했으니까 상관이네요. 네, 그래서 12월에 여기가 돼서 시자년, 자년의 개, 시자 개년, 연개. 시간의 자수와 연의 개수가 있어서 역작, 잡기 상관격으로 논한다. 병화 칠살이 통근어 인하는 바람에 뿌리가 깊어서 개해, 지, 기미, 대운에서 개해서부터 기미까지 이 개해서부터 기미까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좋습니다. 수치니까요. 네, 수가 강해서 상관과 인성과 비겁이 모두 아름답다. 또 신유경신 신왕지지라 역시 아름답다. 특별히 불과한 것은 재향, 재살과 향 뭐죠? 살운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재향살지. 물론 그럼 이 살지 목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개축은 안 좋고요. 개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여기 개해는 안 좋고요. 어디서부터 좋으냐? 그 다음 때부터 좋아요. 네. 이 명조는 월령의 상관은 아니다. 10월에 여기와 시지 자수 연간의 개수가 있어 역시 잡기 상관은 돼요. 설화고는 병화는 7살이고요. 통근 입목하여서 뿌리가 중에서 아름답다고 하면서 주대 없이 개, 지, 김이라고 하는데 상관서부터 인성, 비겁이 다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고 신유 경신우는 더욱 아름답다. 그래서 특별히 재성과 살로만 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이거 오행체형론으로 보면 수가 7.0이에요. 목 2.6, 화 1.9, 토 0.0이에요. 금 2.3인데 월제 축토가 있는데 토는 0.0으로 나온 것은 태어난 해가 개은년이라 토기운을 사라지고 금수 모형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채 토화 용조에서요. 토 불용하고요. 화목 오행을 용의시를 해야만 할 것인데 프로그램에서 특수격으로 나와요. 식상 용기격으로요. 이거 봅시다. 이유가 있겠죠.
장재양이요. 이거네요. 네. 영빅적으로 나가. 이 금이 용신이라 이게 수까지 좋은데요. 수는 썩 안 좋습니다. 왜냐면 식상이 강하니까요. 수체, 금토 용주에서 금 용신이고 수는 용신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일 좋은 운에 들어왔네요. 물론 이런 화운이 들어오면요, 이 수가 강해서 들어와서 잘못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닐 텐데, 어쨌든 축월의 경금이라 이 화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유가 조후로 봐서 이 사주는 조후로 보면 화운도 괜찮습니다. 수운은 안 좋습니다. 겨울의 금이라 이거는 금수상관으로 봐도 돼요. 조후로 봐도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주가 약하니까 일주를 쫓아가면 되고요. 이 화운이 오히려 더 좋겠네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